네, 행동하는 투사입니다. 애국투사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조국 탄원서를 네. 제출하고 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떤 탄원서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번에 많이 그 동참해 주셨던 그 이번 2월 8일 조국 정경심의 항소심 재판 선고가 있습니다. 네, 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항소심 선고에서 법정 구속을 해달라는 그 탄원서를 13,920분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하고 왔습니다. 이거 그 사진이네요. 네. 13,290명 입시 비리 사건을 엄벌해달라는 촉구 탄원서입니다. 이렇게 법원에 제출했군요. 네, 하고 지금 이게 왔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걸 제출한 거지? 잘 안 되나 보죠? 조국에 대해서 처벌이. 얼마 전 그 또 여러분들께 동참하셨던 조의원 네. 그 원벌 촉구 탄소 받을 때 그때 어떻게 얘기가 샜는지 조국의 지지자들이 하루 만에 4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선처 조국 지지자들이. 예, 선처 탄원서. 선처해달라. 네. 하루 만에. 네,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조 의원하고 조국을 동시에 할까 하다가 이름이 비슷하게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순서대로 진행했는데 그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죄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죄는 그러니까 그러한 위법 행위는 했으나 네. 관례였다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이 이제 그 선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저같이 문외한들이 모르고 그런 일을 나쁜 짓을 벌였다면 이해는 하겠지만 조국은 법을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서울대에서 저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법을 가르치는 그렇죠. 사람인데. 그리고 교수인데. 예, 서울대에서 그 형사소송법을 가르쳤고요. 네. 오죽했으면 조국에게 이 배웠던 제자가 부끄럽다는 그런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아니고 공정한 기회를 뺏은 것 아닙니까? 본인의 아들과 그 다음에 딸이 들어서 그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교육을 받아야 될 또 입학을 해야 될 그 기회를 뺏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과거에는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문제가 불거졌으면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고개 빳빳하게 들고 저런 거에 있다 보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집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일벌백계 해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이 어떠한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검찰이든 재판부에서 늦게 지금 뭐 몇 년을 끌지 않았습니까? 이 간단한 사건을 가지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박사님과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엄벌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선처 탄원에 대한 맞불 탄원을 이제 넣어서 조국을 엄벌해 달라 이런 탄원을 넣은 거네요. 참 이런 참 시국이 참 불행합니다. 이게 참 그렇지 않으면 잘 재판부가 이상한 쪽으로 판단 내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압박을 해야죠. 그동안에 많이 여러 사례를 봤으니까. 그 박사님,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네. 제가 2020년 3월에 2020년 2월에 고발당한 박원순의 감염병이 있었습니다. 네. 박원순의 감염병이어서 저 이제 고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지난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만 4년 만에 1심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만 4년 만에.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1심이 만 4년입니다, 여러분. 예, 고발당하고 만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가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이나 이런 걸 다 미리 그때 제가 했기 때문에 야,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빨리 선고를 해주세요 해서 저희 박주현 변호사한테 계속 제가 독촉을 해가지고 그나마 그렇게 돼서 4년이 걸린 겁니다. 그나마? 네. 1심이? 네, 그래서 저는 유죄가 나왔고요. 벌금 300만 원에 유죄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제출했던 그 과거 자료들이 그들이 어떤 위법적으로 그 저희 집회를 금지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대응을 그때 잘해가지고 재판부에서 선고 유예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4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걸 재판을 하기가 껄끄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가 지금 어떤지 좀 이게 반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집회하잖아요. 국정원 그 선거 이제 그 뭐 선관위 그 시스템 네네. 해킹 들어올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왜 수사를 안 해요? 이거 국정원에서 그런 진단이 나왔으면 수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관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선관위 수사를 왜 안 하지? 1차적으로 지난 5월 4일에 예. 5월 4일에 이제 그 중앙일보에서 그 강찬호 논술위원이 네. 이제 단독 기사를 내보낸 게 국정원에서 과거 해킹 사건을 가지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제 그런 그 위험을 알렸죠. 근데 거기서 국정원에서 소위 말해서 씹었습니다. 네.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계속 고발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 10월 10일에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동으로 보안점검 시스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핵심 내용은 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투표지를 무한 인쇄가 가능하다는 걸로 그 우리들 그 내용을 보면 취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서 또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촉구하는 네. 거죠. 수사해달라. 네, 그 이제 집회를 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이고, 두 번째, 그렇다면 수사 촉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위험이 해킹이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러면 해킹 방지 촉구 22대 총선에 대해서 이러한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해서 이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뭐 이제 사인 날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넣으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해킹 이러면 딱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좀 저렇게 일부분이 여러 문제점의 일부분을 제가 집회에 좀 뽑았고, 그래서 이번에 너무 고마운 게 어제 오전까지 전국 42개 대학의 60여 명의 그 65명의 교수님들이 당신들 이름을 앞에 내놔도 된다 하고 교수님들이 이제 그 65명 교수님. 네, 본인들 그러니까 뭐 특히 이번에 그 전남 쪽 그 광주 전북대 교수님들 이분들이 당신들 실명을 그래서 20여 명이 동참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광주 그래서 교수들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게 방지하자 이런. 이거는 이제 사실 여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 단체에서 그 참여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피켓을 1000장을 발주를 넣었습니다. 네. 그 포스터 보여주세요. 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 수사 촉구하는 대회 이건데요. 4월 10일 하는 겁니까? 아니 1월 20일. 1월 20일. 이번 주 이건 토요일. 4월 10일 선거에 대비해서 1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네. 오후 1시에 서울시청 서편도로 이건 어디예요? 서편도로가 그러니까 대한문 길 건너라고 생각하시면 대한문 길 건너. 네네. 시청역은 5번 출구.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집회를 하고 대통령실에 서한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네. 서울시청에서 삼각 지역까지 뭐 행진할 사람 행진하고. 근데 여기 주관은 이제 자유대한호국단에서 하는데 전국 42개 대학 교수 모임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 승낙을 해주시고 참여단체는 이봉규 TV도 저도 이제 갑니다. 고성국 TV, 손상대 TV 등 ROTC 동지회, 자유변호사협회. 지금 이게 이제 어제 오전까지였는데 네. 지금 더 참여하시겠다는 단체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만 넣는 거는 제가 반대고요. 예, 참여하는 거. 네, 이름만 넣는 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거 몇 년 동안 그약 4년 가까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막판에 지금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서 그리고 아직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선거 시스템을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부각시키고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거 전달하는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한 장짜리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그러면 이제 뭐 일머리가 있으신 분이니 그것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를 이게 아실 테고 그리고 국정원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100% 중에서 5%만 그 점검을 했는데도 이러한 의혹이 드러났는데 왜 여기서 다들 쉬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여러 정당에서 본인들이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해야 될 정당들이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저는 사실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게요. 그 이번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게요. 대만의 이제 투개표 시스템이 이번에 아주 잘 드러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직접 뭡니까 그 수개표하는 거 그거를 투표 장소에서 개표하고 하나씩 들어서 보이고 발을정자 쓰고 함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투표하던 장소가 몇 시 넘으면 개표 장소로 바꾸는 거 그리고 사전 투표 없애는 거 이런 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날짜도 좋습니다. 1월 20일 날 토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이 이걸 응집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 탔거든요. 조중동도 이거 막 보도하고 대만 수개표 선거 그다음에 종편들도 이거 다 보도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이럴 때 국민들이 압박에 나서면은 윤석열 정부도 힘을 얻어서 이거 어떻게 시행령으로라도 바꿔서 민주당은 분명히 안 한다고 그럴 테니까 시행령으로라도 바꿔서 이 수개표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 날이. 예, 그래서 지금 그 우리 대통령실 서한 전달에도 그 각 대학의 교수들 그 실명이 들어가고요. 아까 여기 오기 전까지 보니까 45개의 지금 68분이 이제 동참하셨다. 그래서 내일까지 하고 마감을 할 건데요. 그럼 더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시고 그들이 사실 본인들의 실명을 오픈하고 움직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오죽 답답하면 그러실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사전 선거를 여야가 합의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잘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법이 정한 대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그 사인 날인을 해야 된다면 인쇄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에서는 이제 그 투표장의 현장 여건이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 사인 날인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킹 딱 귀에 와닿는 거 요걸 부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러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한 장에 저희가 이제 내용을 담아서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를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달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잘 하고 그러려면 여러분들 참여가 중요합니다. 네. 1월 그래서- 20일 날 토요일 날 네. 오후 1시에. 네. 그래서 피켓도 저희가 1000장을 준비하면서 딱 100% 수개표 그래서 그리고 딱 와닿도록 그러니까 본인들도 100% 수검표를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하기를 하면 그게 수개표거든요. 근데 왜 구태여 거기다가 인쇄를 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 전자개표 쓰게. 전자개표 이 두 가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부정선거 하려고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은 부정선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꼭 집회 참여를 안 하시더라도 이 포스터를 많이 뿌리셔가지고 사람들이 국정원이 이런 해킹 의혹을 얘기를 했어? 라고 다시 한번 그 상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몰아갔냐면 이렇게 하는데도 부정선거가 4월 10일 날 또 일어난다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다. 왜냐하면 직전까지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두 분 책임이라는 걸로 이제 몰고 갑니다. 이번에 아무것도 안 바뀌어졌는데 4월 10일 날 부정선거가 일어났어. 그러면 이제 민주당 책임, 부정선거 뭐 획책한 사람 책임이 아니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으로 몰아가요. 근데 박사님. 왜냐 바꾸라 했는데 안 바꿨으니까. 근데 그 책임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 애들이 뭐 소위 말해 장난질을 쳐가지고 저 애들이 그 의숙수를 많이 가져가면 아시겠지만 또 재판을 하거나 고발하고 재판하면 몇 년인데요.
그러니까 네. 부정선거가 없어야 지금 집권 여당이 과반 이상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과반 이상이 될 걸 갖다가 부정선거를 못 막아가지고 과반이 안 돼가지고 또 의석수 핑계대고 이러면은 이제는 의석수 핑계가 아니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책임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진짜 결과 나오면 안 되죠. 제가 그 마음 편히 고발장 쓰고 집에서 새벽까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선거판에 가까이 가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저 같은 입장은 저희 시민단체 입장은 근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네, 불안해요. 예, 제가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다중이 모이는 집회를 그 옛날 2020년도 그 부정선거 그 관련된 집회 말고는 제가 처음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건 이제 다중이 모이는 집회를 다른 사람들 하라 그러고 저는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그 효과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그 이제 일부 특정 이제 그 쪽에서만 하지 이게 다중이 모이는 집회를 하지 않아 가지고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이랑 의논해 보니까 흔쾌히 동참을 해 주셔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월 20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그 시청역 5번 출구 다시 말해서 대한문 건너편 거기에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정부의 압박이 되고 선관위의 압박이 되고 수사기관의 압박이 될 수 있도록 머릿수 하나라도 보태주십시오. 오상종 단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